난로 물탱크. 어제 또 대형 산불이 났죠.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거의 세 번째 대형 산불이죠. 전국의 소방차들이 다 강원도로 출동을 할 만한 대형 산불 두 건, 그거보다 좀 작은 거 한 건. 그래요. 기자분, 그 취재 기자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. 바람 많이 불죠? 그죠? 바람 많이 부니까 서 있기 힘들죠? 그죠? 아마 세월호는 당신이 한테 불어온 바람이 한 10배 정도는 넘을 거예요. 그죠? 날아갈 거예요, 아마.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. 그게 구출하기가 쉽다고요. 그 물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. 특수장비가 없이는 배를 끌어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. 그거 끌어올리면 되지 않냐?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. 그죠? 굉장히 힘든 거예요. 굉장히 그 외계인급 기술력이 있어야 그 배를 자르지 않고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흔히 그 비유를 하잖아요. 63 빌딩이 넘어져 있는데 해체를 하지 않고 들어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굉장히 고난이도의 최첨단 기술이 있어야지만 끌어올리는 게 가능해요. 그죠? 그 배를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이에요. 배 길이가 100m가 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5층짜리, 그리고 5층이 넘는 거고, 그죠? 위에 5층, 밑에 한 5층 되죠. 한 10층 정도 되죠. 그죠? 어마어마해요. 그죠? 아무튼 그거는 뭐 다 끝났으니까. 그죠? 근데 뭐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세월호 이야기 나온 김에 하고 싶은 말은 세월호도 그렇고 오늘 또 누군가 또 뭐 통계도 없고 뭐 선거 조작의 뭐 증거로 통계, 법원에서 과연 그 통계를 믿을까요? 뭐 당신도 변호사 하니까 알 텐데 정말 멍청한 짓이죠. 그거는 당신들이 원하는 수치일 뿐이에요. 그죠? 법원에서 과연 그게 인정이 될까요? 그죠? 그러니까 만약에 브로커가 있다고 칩시다. 만약에 브로커가 한 구에 한 2,000명씩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칩시다. 그죠? 인위적으로 자기 브로커, 자기가 포섭한 사람을 20명을 월세로 6개월 전에 이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그 국회의원 쪽에서 욕을 하겠죠. 너네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어떻게 하냐. 그죠? 그러니까 너네는 사전선거를 해라. 사전선거를 너네가 하면 신원도 확인이 가능하고 사람 숫자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사전선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각 구마다 2,000명씩 박아 놓으면 사전선거, 만약에 아무도 사전선거를 안 했어요. 그러면 각 구마다 2,000명씩 뜨겠죠. 그죠? 뭐 다 알면서 그래. 국회의원 선거 안 해본 것처럼. 브로커 다 있잖아요. 그죠? 뭐 모르는 척이에요. 그죠?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할 뿐이지 브로커 다 있는 거 다 알잖아요. 그죠? 그래도 그런 브로커에 대한 걸 그 통계치에 안 넣은 거죠. 브로커 변수에 대한 걸 통계치에 안 넣은 거죠. 이 세상 모든 게 다 통계치로 설명되진 않아요. 그죠? 제가 보기에는 그건 법원에 가면 그냥 참고사할 정황증거, 그죠? 정황증거, 당신들의 어떤 정황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실질적인 오히려 그 투표함에 지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더 그게 확실하죠. 왜냐면 우린 다 장갑 끼고 있으니까. 그죠? 투표함에 개표자 외의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는 게 그게 더 확실하죠. 그죠? 그리고 또 당신들이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지금 보름이 지났잖아요. 선거한 지. 보름이 지났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뒀겠어요. 투표함을. 당신들이 다 뜯어봤다며.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. 투표함 다 건드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죠? 그럼 또 안 건드렸겠어요? 이미 다 투표용지 이래 해가 왔다래 해가지고 다 맞춰놨겠죠. 이 사람들은. 어차피 너네가 지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죠? 대구 쪽을 대구 쪽은 어차피 이겼으니 개표 안 할 테고.
당신들이 짓는 데는 이미 다 손 댔겠죠.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맞춰놨겠죠. 그죠? 서버도 다 맞춰놨겠죠. 그냥 그래 해놨겠어요.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손 댔다면 그 사람들이 뭐 바보예요. 어? 하자마자 바로 한 거 아닌 이상 최소한 2, 3일 정도 밤새면 작업 다 가능하잖아요. 그죠?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요. 그죠? 바보 같은 사람들은. 어? 뭐 아무튼 그거 뭐 내용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 해두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어제 이제 산불 난 그 원인이 집에서 이런 이제 화목난로 이런 화목난로 같은 거를 불을 피우다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. 화목난로가 이제 뜨거울 때 막 뜨겁다 막 나무를 미리 넣어놓고 그냥 뚜껑을 닫아버리고 내버려 두고 자버리죠. 뭐 그런 시스템이라서 펠릿하고는 달라요. 그죠? 펠릿은 이렇게 시간마다 조금씩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통나무 몇 개 던져놓고 그냥 자버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불길이 이렇게 위로 치솟아 올라가지고 그게 벽을 뚫고 밖으로 이렇게 떨어진 뭐 그래서 화재가 났다고 지금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. 그죠? 그러면 건축법을 고쳐야 되겠죠. 이런 화목난로 쓸 때는 바깥에 내화벽돌이라는 게 있어요. 불에 강하게 만들어 놓은 벽돌이 있는데 이 바깥을 꼭 내화벽돌로 이렇게 감싸게끔 그렇게 해야지 건축 허가가 나게끔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.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나무가 많아서 산이 많고 나무가 많고 바람이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부는 그 뭐 롭새 바람인가 뭐 교과서에 보면 나오죠. 그런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번져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꼭 내화벽돌로 뭐 입구에서 몇 미터 이상 들어가고 이 주변은 꼭 내화벽돌로 감싸라고 뭐 그렇게 그렇게 안 내면 이제 허가가 안 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내화벽돌하고 상관없이 저 이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어요. 그러면 이제 이 화목난로 위쪽에 물탱크를 하나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. 조그만 거. 조그만 거 물탱크를 이렇게 하나 얹어 놓으면 이제 불이 나면 보통 불은 위로 이렇게 솟구치거든요. 그죠? 그러면 이 벽을 좀 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여기만 구멍을 하나 내 놓는 거예요. 그죠? 그래가지고 불길이 위로 만약에 치솟으면 여기 벽이 뚫리면서 이 물탱크가 녹아버리겠죠.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밑으로 쏟아지는 그리고 이 주변에 그 보일러물 그죠? 이것도 보일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보일러물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약에 불이 나서 이게 다 녹아버렸다 그랬을 때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게끔 뭐 그런 안전장치 같은 걸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? 이건 저 개인적인 이거 뭐 별로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. 그죠? 그 지붕에다 물탱크 하나 얹어 놓으면 돼요. 그죠? 아니면 여기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있는 것도 좋은데 벽에 구멍을 뚫어서 그 위에 물탱크 하나 플라스틱 물탱크 작은 거 있잖아요. 아니면 그냥 왜 고무다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죠? 고무다라이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구멍 하나 뚫어 놓고 여기다가 물만 잠깐 받아 놓으면 그죠? 불이 위로 솟구쳐 요 구멍을 내면 솟구쳐 오를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이 그 박스가 타면서 물이 밑으로 쏟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죠? 그런 거 하나 하면 그래도 조금 더 피해가 좀 줄지 않을까? 천벌이 더 많이 나잖아요. 그죠? 이제 벌써 세 번째예요. 그죠? 아무튼 일단 그 소방관 아저씨들은 무슨 고생이에요. 그게 오대기도 아니고 전국에서 그 소방관 얼마 또 코로나 한다고 또 119 또 그랬는데 그것도 뭔 고생 그분들은 뭔 고생이에요. 그죠? 저 끝에서 와야 되잖아요. 그죠? 강원도 내에서 소화가 다 안 되잖아요. 그죠? 또 헬기 마침 또 불 났는 날 헬기가 또 경남에서 추락을 한대 했어요. 사람 구조하다가 산에 가서 어떤 분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구조를 하다가 헬기 그 그물망 있죠. 구조망에다가 넣고 이렇게 날아서 갔는데
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. 내려가려고 이렇게 상승하는데 갑자기 헬기가 비상 착륙을 하더니 구조하는 분 둘 다 죽고, 구조해야 되는 사람은 둘 다 죽고, 헬기가 그 산 중턱에 그냥 박아버렸어요. 다행히 폭발은 안 했어요. 그 조종사하고는 뭐 살았다고. 그러니까 구조하려는 그분만 죽고, 조종사들은 다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, 그런 일이 마침 그날 또 있었어요. 그죠? 바람이 뭐 어마어마하게. 저도 며칠 전에 자전거 타고 어디 잠깐 볼일 보러 갔었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더군요. 아무튼 그런 또 사고가 그날 마침 또 있었어요. 그죠?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? 전 개인적으로 또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, 도대체 강원도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? 그죠? 얼마 전에 못난이 감자 판다고 뭐 선별하네 뭐 하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, 물론 뭐 이런 산불이 또 나겠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. 그죠?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 뭐 강원도지사 정도 되면 강원도에 있는 그 시의 군수라든지 한번 모아가지고 산불 예방 대책 같은 거 회의 같은 것도 한번 하고, 그죠?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의견을 해서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든지 아니면 예산을 마련하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군수들 모아가지고 의견도 좀 모아보고, 그죠? 뭐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오늘도 보니까 뭐 자기구역 아니라고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. 근데 예전에 대형 산불 났을 때도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. 그죠? 전혀. 그 누구죠? 이름이 뭐죠? 최문순 강원도지사죠.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욕을 했어요. 그죠? 그 경북도지사 뭐 불났는데 술 마셨다고 욕을 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며칠 있다가 바로 불났어요. 또 강원도에. 그죠? 그래도 경북도지사는 뭐 쇼든 뭐든 간에 그래도 가서 체험이라도 했잖아요. 그죠? 강원도지사는 뭐 하는 거 체험도 안 해요? 하도 불 많이 나서 체험도 안 해요? 코빼기도 안 보이네. 어? 물론 이렇게 구역이 있겠죠. 뭐 구역이 있나 봐요. 그때도 경북도지사도 안동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자기 구역이 아니라서 그냥 예의주시만 하고 있는 거죠. 그죠? 넘어오면 그게 무슨 구역을 넘어가면 경북도지사가 관여를 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.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원도 같이, 대구는 그래도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니니까, 강원도 같이 그렇게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회의라든지 대책회의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서로 간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식사라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제가 잘 모르니까. MBC 사장이죠. 그죠? 전 MBC 사장이죠. 아무튼 벌써 지금 세 번째, 뭐 어차피 원래 말년이잖아요. 그죠? 어차피 원래 하고 다음에 못하니까, 원래 뭐 세 번째, 벌써 세 번째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건가. 3년 동안 그렇게 참 뭐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으면, 강원도에 뭐 제가 관심 있는 건 아니니까 군생활 할 때밖에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서, 지금 뭐 발전이 많이 됐겠죠. 예전보다. 평창 때부터 평창 뭐 하자마자, 평창 끝나자마자 경기장 다 정리해버리고 아이스링크 뭐 무슨 생선 창고로 쓴다 그러고, 정말 그래요. 그죠? 평창 때도 있던 강원도 도지사죠. 평창 할 때 있던 도지사죠. 그래요. 그죠? 박근혜 정권 말년 때부터 그렇게 불이 그렇게 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대형 산불이 나고 있어요. 그죠? 나무 같은 게 키우기는 엄청나게 힘든데 타는 건 순식간에 타는 건 순식간이에요. 그죠? 나무 키우려면 몇십 년 키워야 되는데 한순간에 잿더미 되는 건 뭐 진짜 하루만 하면 잿더미가 돼요. 그죠? 그래서 또 그와 관련한 아이디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어요. 간격이 너무 좁지 않나? 물론 이렇게 가지가 치니까 뭐 좁아 보일 수도 있겠죠. 원래는 넓은데 좁아 보일 수도 있겠죠. 나무를 심을 때
무슨 모내기 하듯이 너무 촘촘하게 심는 건 아닌가? 어? 아니면 나무가 너무 이렇게 너무 커서 그러면 몇 개 이렇게 솎아내도 되지 않나? 그죠? 너무 촘촘하게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원래는 안 심었는데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건 이렇게 잘라내야 되지 않나? 그죠? 그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나? 간격이 너무 좁지 않나? 너무 촘촘하니까 불이 붙어버리면 바로 옆에 나무에다 바로 붙어버리죠. 그죠? 너무 간격이 촘촘하지 않나? 그런 건 이렇게 좀 처음부터 간격을 좀 최소한 지금 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느낌에 한 3m로 늘리는 게 좋지 않나? 나무 심을 때 간격을 가로 세로 3m 정도로 좀 이렇게 좀 공간이 좀 뜨게끔. 그죠? 어차피 불에 타버리면 나무 못 쓰잖아요. 그죠? 어차피 불에 타면 나무 못 쓰니까 간격을 좀 이렇게 띄울 필요가 있지 않나? 그죠? 너무 촘촘하지 않나? 그 사람들이 잔불 정리한다고 올라갈 때 길을 이렇게 못 찾을 정도로 너무 촘촘하지 않나? 그죠? 간격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. 그러면 산불이 나도 좀 드문드문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좀 덜 붙을 수도 있잖아요. 물론 불이 확 붙으면 뭐 살짝 없이 다 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?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불 호수 같은 거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. 물 호수 들고. 그죠? 그리고 이렇게 숲과 숲 사이에 간격을 좀 넓게 띄우고 중간에 이렇게 수로 같은 걸 만들어서 이쪽에 불이 난다 하더라도 물론 입으로 붙을 수 있겠죠. 나무 가지로 붙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물이 있어 가지고 좀 골든타임이라도 좀 볼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? 그죠?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게 거의 안 보여요. 그죠? 그냥 타닥타닥 붙어 있죠. 그죠? 저수지 같은 것도 별로 없고. 그러니까 불이 많이 날 것 같은 지역에 조그만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도 비가 오잖아요. 그죠? 비가 오고 산에도 머금고 있는 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조그만 저수지 같은 거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 거기에 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산불 같은 게 좀 덜 날 거 아니에요. 주변이 좀 촉촉하면 산불이 덜 날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게 또 뭐 대운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대운하 수문을 개방하라고 해서 지금 대운하에 물이 다 빠져 있는지 고여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운하 물이 빠지고 난 이후에 산에 불이 더 많이 나는 게 아닌가. 근데 강원도에는 대운하가 없잖아요. 그죠?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그죠? 뭐 아무튼 좀 그래요. 그죠? 뭔가 땅이 물기를 못 머금 거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. 그죠? 그러면 뭐 강원도는 대운하가 안 간다는 가정하에 그럼 저수지 조그만 저수지 같은 거 만들어야 되겠죠. 그죠? 최소한 장마가 오면 물이 이렇게 고일게 만들 수 있는 대형 우물 같은 거. 그죠? 대형 우물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면 좋겠죠. 여기저기에. 그죠? 크지 않은 저수지, 작은 저수지 여기저기 만들어서 물파가 바로 부을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거 만들면 좋잖아요. 근데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긴 해요. 그런 강원도에 그런 저수지 만들 거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그죠? 이야기는 들은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런 조그만 저수지를 산마다 산 사이사이마다 조그맣게 물이 고일 수 있게 그런 저수지 만드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? 대형 댐보다는 대형 댐 있으면 안개 끼고 그러니까 조그만 저수지 같은 거를 산 여기저기에 만드는 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다 불러서 회의를 해야 되겠죠.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예산도 심의를 해야 될 거고. 그죠? 예산도 뭐 다음에 중앙정부에도 예산도 신청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의논을 하라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죠? 그래서 좀 답답해요. 그죠? 왜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정말 나무 많거든요. 정말 나무 많아가지고 그 뭐지? 그 제가 뭐 자르지는 않았는데 우리도 진지공사라는 걸 하잖아요. 우리도 이렇게 진지를 그 나무 계단이 있어요.
군인들이 다니는 나무 계단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주변에 나무를 잘 따듬어서 이렇게 나무 계단을 만들기도 하거든요. 아니면 우리 그 마대자루라고 있어요. 마대자루라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걸 이렇게 왜 구급 그니까 그 뭐지 사람이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것 같은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할 때도 나무 같은 거 많이 써요. 그죠? 강원도 가면 나무 진짜 많아요. 그거 가면 숲이 빽빽하게 그죠? 그리고 요번에 22사단 산불로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주변에 나무 다 제거하고 위장막을 써야 되겠죠? 그죠? 그리고 100m 이내에 이런 거 여기 소화액, 소화약 같은 거 소형 소화액 같은 거 나무에다 이렇게 다 매달아 놓는 거죠. 그죠? 100m, 100m 정도 50m까지 나무 다 베내고 그죠? 어차피 불에 다 탔을 테니까 50m까지 나무 다 베어내고 위장막 치고 100m까지 소화액 전부 다 달아가지고 불이 났을 때 빨리 그 소방차가 현장에 늦게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골든타임을 벌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지금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요번에 피해가 좀 적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피해가 적었으면 아마 이걸 했을 가능성이 높죠. 밤새도록 불이 났기 때문에 이걸 했을 가능성이 높죠. 그죠? 그나마 다행인 게 한국에 헬기가 많이 있나 봐요. 그또 뭐 군용 헬기도 떴겠죠. 그죠? 군용 헬기도 떴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진짜 한국이 어떻게 헬기 몇 대가 떴더라? 하여튼 헬기가 되게 많이 떴더라고요. 진짜 헬기가 짱인 것 같아요. 그죠? 서화 헬기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. 이런 산불 끄는 거는 그죠? 헬기 많은 게 없어요. 그죠? 사람 100번 사람이 어차피 올라가서 불을 끌 수가 없어요. 그죠?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이 가서 불 끄다가 정말 죽어요. 그죠? 다 익어버려.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군 생활할 때 산불 난 적이 있어가지고 대민지형 간 적이 있는데 와 정말 뜨거워요. 그게 그 내에 찜질방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. 그 숯불구이 돼지고기 있잖아요. 숯불구이 위에 돼지갈비 올려놓는데 그 돼지갈비가 저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렇게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산불은 끄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더 번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맞불을 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산불 났다고 불 끄러 들어갔다 큰일 나요. 그게 불이 그냥 우리 그냥 가스레인지 불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. 어마어마해요. 근처만 가도 얼굴이 다 익어버려요. 산불 나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시고 119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뭐 아무튼 헬기가 속도도 빠르고 물만 있으면 그러니까 근처에 저수지가 있으면 물을 퍼다가 뿌리면 되니까요. 그죠? 그래서 저수지를 군데군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그죠? 그런 사업을 뭐 지금 당장 안 되겠죠. 지금 당장 막 갑자기 막 돈 막 퍼부어가 막 전 강원도에다가 막 다 해버리고 이러진 않겠죠. 하지만 차근차근 계획을 짜서 조금씩 그죠?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산불이 나는 원인을 찾아내서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. 그죠? 이 3m 이하고 수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북이나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. 그죠? 조림을 나무를 너무 촘촘하면 좀 솎아낸다든지 그죠? 최소한 거리가 나무가 나와서 간격이 3m 정도는 되게끔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?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죠? 한국에 나무가 좀 적지가 않거든요. 뭐 외래나무 정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무가 또 많이 죽었어요. 예전에 비해서. 나무가 많이 이렇게 좀 병들어가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지금. 그래서 뭐 그런 걱정도 조금 있고 뭐 아무튼 그렇게 나무가 키우기는 힘들지만 이제 타는 거 재점이 되는 거는 순식간이니까 그죠? 그러니까 지금이 좀 건조한 거예요.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 어딘가에 불이 대형 산불 났을 때 그 산불이 이렇게 진화를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산에다가 염소를 풀었어요.
산에다가 염소를 푸니까 그 염소들이 이렇게 산에 풀을 다 뜯어먹고 다닌 거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게 잔불이 날 수 있는, 그러니까 그 나뭇잎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비벼져서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. 그런 확률을 많이 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. 비가 우리 한국도 지금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아마 좀 힘들겠죠. 건조주의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지금 좀 있으니까 비가 좀 오면 좋은데, 한국도 비가 언제 왔는지 저도 생각은 안 나요. 한 달, 한두 달 된 것 같은데, 그죠? 그 지금이 원래 비가 안 올 때죠, 그죠? 원래 지금 계절로 봤을 때 지금 좀 건조할 때죠. 이제 좀 지나면 장마가 오니까 장마 전에 좀 건조하죠. 요즘은 장마도 그렇게 크게 안 와요, 그죠? 장마도 그렇게 물이 크게 안 오기 때문에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 버리죠, 그죠? 원래는 어떻게 농사 쓰는 물이 없다고 그런 소리를 뉴스가 안 나오네요. 지금 봄에 논에 물댈 시기에 물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아직 뉴스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긴 해요, 그죠? 곧 아마 그런 소리가 나오겠죠. 아직 코로나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곧 아마 논에 물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겠죠, 그죠? 아무튼 강원도 어, 뭐 요번에는 발원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, 그죠? 이 보일러 때문에 보니까 뭐 이 보일러 때문에 불난 거라고 그렇게 어, 뭐 뉴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5G가 아닌가. 저 개인적인 의견은 5G가 아닌가. 5 시신기가 터진 게 아닌가. 강원도 산불은 그거였다면서요. 변압기 터진 거라면서요. 예전에 크게 난던 거. 그래서 KT하고 한전하고 협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. 아무튼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. 여기 이 보일러가 불이 나서 불이 붙은 건지 아니면 여기서 시작이 돼. 근데 그 보일러 주변에 나무가 있었는데 타지 않았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 불똥이 튀어서 불이 난 게 아닌가. 발원지는 다른 곳이 아닌가. 좀 더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, 그죠? 불이 난 곳치고는 너무 멀쩡하더라고요, 그죠? 불똥이 튀어서 불이 난 게 아닌가. 아무튼 강원도 오지사 아저씨 못난이 감자만 팔 생각하지 말고 강원도 그 수많은 임기 뭐 얼마 안 남았다, 임기 그래도 많이 남았잖아요. 몇 년 남았잖아요, 그죠? 강원도 나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, 어떤 나무를 잘 키울 건가, 그죠? 그에 대한 대책, 임기 끝나기 전까지 그에 대한 대책 좀 세우고 나가세요, 그죠?